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팔자가 꼬여도 이렇게 꼬여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40대 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혼이 경악할 정도로 놀랄 일도 아니고 흉도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혼할 적에는 주변에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참 시선이 안 좋더라고요. 본인들 남편에게 상간녀가 생겼다 치면 다 저부터 의심하고 우리 딸한테는 이혼녀, 자식이라고 수군거리고 정말 살기 싫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워낙 작은 곳이었고 사람들 자체도 보수적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으니까요. 술, 도박, 여자 이 세 가지로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이혼은 후회 안 하지만 결혼만큼은 정말 후회가 되네요.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붙어먹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아내와 딸을 버릴 만큼 좋았나 보죠. 둘이 동네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본 이후로 정말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네요. 첫 결혼에 학을 떼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두 번째 결혼이니 연애니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저는 딸에게도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딸과 함께 이혼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둘은 그 동네를 피해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이혼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피해자는 나고 가해자가 남편인데 왜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요. 저는 다른 동네에서 딸과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부모의 이혼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렸을 적부터 아주 생각이 성숙했어요. 커갈수록 친구 같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혼할 당시 14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고 취업을 했어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 딸을 뒷바라지했고요. 주로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요리뿐이어서 그 일을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호프집은 주로 밤에 영업을 하니까 딸에게 이른 저녁을 먹이고 출근한 뒤 새벽에 퇴근해서 딸을 등교시키곤 했지요. 그렇게 10년 정도 일을 했네요. 딸이 첫 월급을 통째로 봉투에 담아 저에게 줬을 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 감정은 정말 정확하게 표현할 순 없지만 여태껏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운 것에 대한 뿌듯함과 서러움이 섞였던 것 같네요.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보물같이 귀한 딸을 얻었잖아요. 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엄마는 애인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외로움을 나눌 사람 한 명 정도는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해주는 거야. 어릴 땐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싫었는데 이젠 여자로서 엄마를 생각하니까 외로울 것 같아. 기회 되면 남자도 만나고 그래. 됐다.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제 딸이 어느새 엄마의 외로움을 걱정한 아이가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죠. 딸은 저에게 이제 일을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저도 나이 50을 훌쩍 넘어가니 온몸에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손목이 너무 아프고 어깨도 가끔 죽을 듯이 아팠어요. 아무래도 여태껏 써온 몸이 낡았으니 그만 쓰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아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저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한의원에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한의원인데 꽤 오래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참 인상이 좋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데 참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날 진료를 받고 침을 맞고 돌아오는데 정말 신기하게 병원에 갔던 것보다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동네 어르신들 보면 주기적으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시던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몇 번 더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의원 원장과 어느 정도 친숙해졌죠. 어디 사는지 나이는 몇인지 이것저것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원장은 진료를 마치고 저에게 단골이시니 체질을 점검해 주겠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안 맞고
어떤 음식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장기가 약하고 강한지 체질마다 다르다며 저에게 식단을 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슬며시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분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진 않네요. 여태껏 혼자 애 키우면서 그런 오해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침이나 맞으러 오겠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이혼한 지 꽤 됐고요. 조금 의외였어요. 딱 보면 단정하고 깔끔해서 분명 아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혼자 사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원장은 그 후로 저에게 체질에 맞는 식단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냥 그 문자를 보고 답장도 안 했죠. 일주일 넘게 정성껏 식단을 보내주는 그 사람에 나중에는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거절하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요. 그냥 친구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혼자 사는 건 정말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저녁 식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동네에 친구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여태껏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일하는 시간대도 안 맞았을 뿐더러 저의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저 스스로 관계를 피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배를 잡고 웃었네요.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생각보다 저랑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서로를 잘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내와 7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간의 성격 차이라고 하대요. 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성격 차이라는 건 두루뭉실한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런 좋은 사람과 왜 이혼을 했을까 이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의 전 남편과는 완전 상극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자상하고 계획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남자에게 더욱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끌려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친구처럼 쭉 만나다가 어느 날 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제가 전화하는 걸 딸이 듣고는 바로 애인 생겼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구라는 식으로 대답했어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예전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말이죠. 딸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대충 둘러댔어요. 저희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어요. 저는 어차피 진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가야 했고 가서 같이 점심을 먹거나 진료가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거나 했어요. 그 사람 집에 한번 가봤는데 어찌나 깔끔하게 잘 해놓던지 사실은 사람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직접 집에 가보니 정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빨래도 잘 정돈해놓고 청소기도 매일 민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요리를 해주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스페인 음식이라며 볶음밥 같은 걸 해주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요새는 핸드폰으로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기만 했어서 그런지 남이 요리를 정성껏 해주니까 감동이더라고요. 그것도 남자가요. 저는 이 남자의 섬세함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살았더라고요. 이런 연애질을 50대 중반에 시작한 게 너무 아쉽고 청춘이 아까워서요. 그렇게 1년을 쭉 만났어요.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거의 다 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정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고 만나는 편이라 저는 절대 이 남자에게 빠져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질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모르는 모습을 연애하면서 많이 발견했네요. 결국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제 딸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딸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요. 다행이었죠. 딸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저씨 좋은 사람 같으니까 계속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엄마가 외롭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아빠 없이 산 세월 원망도 많이 했을 텐데 구김살 하나 없이 잘 자라주어서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생일날 그 남자는 저녁 식사로 좋은 식당을 예약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네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게 꿈만 같았어요. 사실 여태껏 내 주제에 무슨 사랑이냐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그 남자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린 상태여서 그날 밤은 헤어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정말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 남자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밤이었네요. 저는 그 남자가 바지를 내리는데 순간 저는 발목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자발찌였어요. 그걸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시사 프로를 보면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발찌라는 건 성범죄자들이 차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났던 이 사람이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표정이 굳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저의 표정을 읽더니 다시 바지를 입고서는 제 옆에 앉더라고요. 많이 놀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놀라지. 안 놀라냐고 뭐라 했어요. 어떻게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있냐면서요. 자기기 말 좀 들어달랍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남자는 말을 해줬습니다.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듣게 되었지요. 남자는 전 부인을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랬다고 합니다. 남자 말로는 아내를 사랑했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전자발찌를 찰 정도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아닌가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이후로 전 아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남자가 여행을 잘 안 간다고 했단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니까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남자에게 왜 아내를 그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가 말하길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를 쫓아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집까지 어찌나 뛰었던지 숨을 헐떡대며 현관문을 꽉 잠갔네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계속 그 남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남자에게 문자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한 뒤 그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관계가 끝나서 서운하다기보다는 무섭다는 감정이 더 컸어요. 그 사람과 계속 만나면 저 또한 그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한의원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 남자에게 연락이 오거나 나에 대해 물으면 한마디도 하지 말고 피하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관계가 참 아쉽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범죄자였으니 이만하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요? 한때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화도 났지만 이제는 모두 잊으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한의원 원장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소문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분명 소문을 내면 제가 낸 것이라는 것을 알 테니까요. 저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웠어요. 참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얼른 없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알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도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제 황혼 연애는 이렇게 끝이 났네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걸 경험해서 그런지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